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럽연합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이 유엔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영내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요구들이 이중 기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평가하며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의 마율린 판 딜런 군축 비확산 특별대표는 4일 군축을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행동과 의도는 중대한 우려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런 특별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태가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신뢰와 항구적인 평화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 저해야 한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촉구했습니다. The DPRK must abandon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llistic missile,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in line with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유럽연합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대화 준비에 북한이 건설적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유엔 대표부의 마리 루이스 베그테르 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의 발전이 여전히 영내 평화의 핵심이라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최대 우려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는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대화를 지지하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CVID에 대한 약속을 공식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DPRK should formalize its commitment towards denuclearization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including by signing and ratifying the CTBT. 그러나 북한은 이날 유럽 국가들의 요구에 대해 일방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는 이중적 행위라면서 자신들의 무기 개발이 정당한 방위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 개발과 불법 활동을 지적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최근 중간 보고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거듭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위반은 영내 불안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보고서는 특정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 내에서 제재 회피 활동이 전개되도록 계속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두드러지게 이를 용인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유엔을 비롯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일본 정부 내각이 새로 구성된 가운데 일본의 새 정부는 북한 위협 등에 대응해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밝혔습니다. 기시다 정부 내각에서 외무상에 유임된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5일 새 내각 출범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은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활동과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등 영내 안보 환경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인 미일 동맹 강화 노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상에 유임된 기시노부오 방위상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시다 신임 총리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와 정미사일 요격 능력 향상에 더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방위성에 지시했다고 설명하고 새 내각은 엄격해지는 안보 환경 속에서 우주와 사이버 전력을 포함한 방공망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억제력과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 등 소프트 파워는 북한을 서서히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유행은 미한동맹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중문화 등을 중심으로 한 연성 권력,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고안한 조셉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석좌 교수는 5일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소프트 파워는 국가의 규모와 상관없이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member, soft power is not necessarily correlated with size. You can be very big and not very attractive. And alternatively, you could be very small and very attractive. So I define soft power as the ability to get what you want through attraction rather than coercion or payment.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나이 석좌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사례로 들면서 이 같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북한 정권의 정책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im Jong-il loved films, loved Western films. It didn't affect his policies much. And I doubt that Kim Jong-un is going to be much affected by the attractions of Squid Game or for North Korea, it won't affect the leaders, but it will affect the populace for long-term change. 빅터차 CSIS 한국 석좌도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음악이나 영화 등을 갈망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지도부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has the potential to have a transformative effect on the way the average North Korean thinks, even though they cannot yet express how they think. You know, that in combination with the growth of markets in North Korea is the biggest agent for change potentially in the country when an opening presents itself. 수미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엘리트층이나 주민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세뇌하고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s really changing because the elites and the ordinary citizens are already watching South Korean dramas and listening to K-pop. Maybe they have watched Squid Game. So it is really chipping away at the regime myth in the North. So I do think that soft power has amorphous, it might be amorphous, but it does have a real power and it can be a force for greater freedom. 빅터차 석좌는 한국의 TV쇼와 음악 등 대중문화의 인기로 지금은 일반 미국인들도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라면서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미국과의 외교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젊은 세대가 한국에 대해 보이는 풀뿌리 관심을 평생 이어질 우정과 지지로 바꾸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의 차기 미사일 방어는 북한과 같은 적국들의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보고서를 통해 제언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패티 제인 갤러 정책 분석가는 4일 정책 분석과 제언을 담은 이슈 보고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미국의 적국들은 미사일 무기고를 늘리고 새로운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배치하고 있다며 북한을 첫 번째 사례로 꼽고 특히 북한은 미국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도 뚫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최근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해상 기반 탄도미사일과 함께 잠정적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실험했다며 이런 미사일은 한국에 배출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와 같은 미국의 영내 미사일 방어도 뚫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차기 미사일 방어는 모든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진전시키고 미국 본토에 대한 불량 국가의 위협을 능가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의 위협을 능가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2028년 초기 인도 예정인 차세대 요격기 NGI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7, 8월 농작물 작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돼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올해 곡물 수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4일 북한의 농업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통해 위성사진의 적색 파장과 근적외선 파장을 이용한 정규 식생지수 NDVI 산출법으로 7, 8월 사이 북한의 농작물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기간에 자강도와 강원도, 라선, 양강도 지역의 농작물 가운데 60% 이상이 최하급인 불량과 부실 상태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양도, 가뭄 등으로 8월 중순 농작물 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직 기근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해 낮은 수확량과 홍수로 인한 북동부 지역의 농작물 피해와 철도망 등 수송 시설 타격으로 불안정한 식량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